안녕하십니까. 저는 30대 남자입니다. 얼마 전까지 택배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부모 없이 못 배우고 자라서 그런지 할 줄 아는 게 없었거든요. 그냥 몸 쓰는 일이 제겐 편했습니다. 그래도 힘 하나는 좋았거든요. 복잡하게 머리 쓰는 일보다 땀 흘리고 힘쓰면서 사는 게 적성에 더 맞더라고요. 그렇게 단순하게 살다 보니 미래에 대한 꿈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술 한잔 마실 돈만 있으면 그걸로 됐다 싶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겪은 일 때문에 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술 한잔 한 김에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사실 저도 어릴 땐 부모님과 함께 살았어요.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정이었죠. 중소기업에 다니는 아버지는 자상한 분이셨고 엄마는 요리 실력이 좋은 분이셨죠. TV 드라마 속에 나오는 화목한 가정이 바로 저희 집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그때 그 따뜻했던 느낌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퇴근 중인 아빠를 기다리면서 엄마가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기억이 어렴풋이 생각나네요. 집안에서는 늘 웃음이 끊기지 않았고 그 행복은 영원할 것 같았죠.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무렵 집안에 불행이 시작되었어요. 엄마 아빠 두 분이 함께 차를 타고 볼일을 보러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지역신문에 실릴 만큼 큰 사고였죠. 그 사고로 아빠는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크게 다치셨어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였죠. 상황이 그렇게 되자 아직 어렸던 전 보육원에 가야만 했습니다. 주변에 저를 돌봐줄 만한 보호자가 없었거든요. 모든 게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전 엄마가 병원에서 퇴원하는 대로 집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지요. 처음부터 버려진 다른 아이들과 저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다른 아이들이 저를 많이 싫어했어요. 싸우기도 참 많이 싸웠습니다. 하루는 어떤 아이가 니네 엄마 절대 찾으러 안 와. 여기 다른 아이들도 전부 그랬어. 라고 하길래 전 그 아이를 때려 코피를 냈습니다. 우리 엄마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면 꼭 데리러 올 거라고 했죠. 매일 보육원 정문에 나가 멀리서 엄마가 오지 않는지 살펴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말이 맞더군요. 한 달, 두 달, 그리고 1년이 더 지났는데도 엄마는 절 찾아오지 않았어요.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고 그 실망은 다시 분노가 되었습니다. 굳게 믿었던 엄마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하니 원망스러운 마음만 남더군요. 가슴에 화가 쌓이고 나니 주먹질로 그 화를 풀곤 했습니다. 어느새 보육원에서 전 소문난 싸움꾼이 되어 있었죠. 하루가 멀다 하고 아이들과 주먹다짐을 했습니다. 공부는 뒷전이고 학교에서도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못된 짓만 골라서 하고 다녔죠. 술, 담배도 일찍 배웠고 주변 아이들이 저만 보면 벌벌 떨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외롭고 힘든 마음이 채워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한때는 엄마를 찾아가 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엄마가 저를 반기지 않으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에 겁이 났습니다. 그냥 잊고 원망하면서 사는 게 차라리 편했어요. 그리고 성인이 되어 보육원에서 나오게 되면서는 내 한몸 추스리기도 바빠서 엄마 생각은 나지도 않더군요. 당장 어떻게든 먹고 살 돈을 마련해야 했기에 딴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배운 게 주먹질밖에 없었던 전 자연스럽게 나쁜 세계에 발을 담그게 되었습니다. 흔히 조폭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된 거죠. 변두리에 있는 사설 도박장을 관리하면서 싸움이 벌어지면 참여하기도 하고 위에서 시키는 일이라면 나쁜 짓도 마다하지 않고 했습니다. 하루도 몸이 성할 날이 없었죠. 그러다가 감옥에도 몇 번 다녀오고 하다 보니 30대가 되었더군요. 그제서야 전 허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조직에서는 저를 싸움 잘하는 사냥개 정도로만 취급하더군요. 아무리 막사로운 인생이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늦었지만 정신을 차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죠. 그 길로 조직을 뛰쳐나와 닥치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졸학력의 전과자다 보니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았어요. 전국을 떠돌면서 막노동도 하고 고기 잡는 배를 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착한 일이 택배 일이었죠. 힘쓰는 건 자신 있었고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물류센터 근처에 허름하지만 숙소도 있었어요. 컨테이너 박스로 만든 임시 숙소였지만 몸뚱아리 누울 정도는 되었죠.
버는 돈으로 다른 집을 구할 수도 있었지만 출퇴근하기에 가깝기도 하고 돈도 아낄 겸 해서 그 숙소에서 생활했습니다. 한 번도 안정적인 생활을 해보지 않아서 그런지 집을 구해서 정착해야겠다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더군요. 평생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게 내 운명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잠자리는 그렇게 해결이 되었고 식사는 근처 백반집에서 대충 먹었어요. 보통은 컵라면에 소주 한 잔 마시고 말았는데 힘든 일 하다 보니 그렇게 먹어서는 몸이 못 버티더군요. 하루에 한 끼라도 제대로 먹자 싶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식당에서 고정적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재개발 지역 안에 있는 허름하고 작은 식당이었어요. 부부가 하는 식당 같았는데 주방 일을 하는 아주머니는 낯을 가리는지 얼굴을 볼 수 없었고 인상 좋게 생긴 아저씨가 늘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음식은 입에 잘 맞더군요. 하루 종일 고되게 일을 하고 나면 무슨 음식이든 다 맛있게 느껴지겠지만 그 식당의 음식은 특별히 맛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별로 사교적인 성격이 아니라서 항상 말없이 밥만 먹고 나왔습니다. 평생 마음의 문을 닫고 거칠게 살아와서 그런지 다른 사람들과 정을 나누고 살갑게 대하는 게 안 되더군요. 인상이 험악해서 그런지 다른 사람들도 제게 친근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식당 아저씨는 항상 웃으면서 절 반겨주더군요. 제가 가면 밥이나 반찬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퍼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가는데 식당 앞이 소란스러웠습니다. 가까이 가서 봤더니 난리가 났더군요.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철거 명령이 떨어졌는데 식당이 나가지 않자 용역들이 잔뜩 몰려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었어요. 온갖 집기며 그릇들이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테이블도 부서져서 성한 데가 없었어요. 용역들이 가게 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더군요. 주인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더군요. 며칠만 기다려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새를 못 참고 이렇게 행패를 부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용역들은 주인 부부를 끌어내려고 무력을 행사하더군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도 내뱉으면서 거칠게 행동했어요. 그 광경을 본 저는 달려가서 주인 아저씨와 아줌마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가 제 어깨를 강목으로 내려치더군요. 저는 오히려 잘됐다 싶었습니다. 네가 선빵 쳤으니까 지금부터는 정당방위다 라고 말을 한 저는 오랜만에 실력 발휘를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용역들을 흠씬 두들겨 패주었죠. 저도 많이 다치긴 했지만 왕년의 실력이 죽지는 않았더군요. 그렇게 한바탕 전쟁이 벌어졌고 싸움에 지친 용역들이 가게를 떠났습니다. 가게를 대충 정리하고 저도 힘이 들어 의자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죠. 밥도 못 먹고 싸움질을 했더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아저씨와 아줌마는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하더군요. 전 괜찮다고 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말려들게 된 거였고 별로 내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배고파하는 기색을 눈치챈 주인 어르신이 가게 꼴이 이래서 식사는 안 되겠고 대신 이거라도 먹어요 라며 무언가를 내주었습니다. 바로 찐빵이었어요. 저희가 먹으려고 좀 만들어 두었는데 지금 먹을 게 이것밖에 없네요. 이거라도 먹고 배 채우고 가요. 식어서 미지근했지만 맛있어 보이는 찐빵이었습니다. 쑥을 넣어서 반죽을 했는지 진한 풀색의 찐빵 속에 노란 소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왠지 뭉클한 느낌이 들더군요. 한입 베어물고 찐빵이 좀 특이하네요 라고 물었더니 그게 우리 와이프 특별 레시피예요. 밤가루랑 단호박을 섞어서 소를 만드는 게 비법이죠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전 머릿속에 번개같이 스쳐가는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가 해주신 찐빵을 맛있게 먹고 나서 어떻게 만들었냐고 묻는 말에 엄마가 똑같이 대답을 하셨거든요. 밤가루랑 단호박을 섞어서 만드는 게 비법이라고 웃으면서 말하던 엄마의 목소리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한 입 더 베어 물었는데 틀림없이 어릴 때 엄마가 만들어주신 그 찐빵의 맛이 맞더군요. 전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들어 아주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쳐다본 적이 없었던 얼굴이었죠. 그런데 이제 보니 기억 속 엄마의 얼굴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조금 늙긴 했지만 틀림없이 엄마의 얼굴이었죠. 전 울컥한 마음이 들어 고개를 숙이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상한 행동에 놀란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저를 쳐다보더군요. 전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아주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 혹시 아주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저 정성자라고 하는데요. 그 말을 들은 전 나도 모르게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설마 했는데 이름까지 같은 정말 우리 엄마였어요. 나 모르겠어요. 종욱이 박종욱이에요. 그러자 아주머니 아니 엄마가 깜짝 놀라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뭐라고? 네가 종욱이야? 그러면서 엄마는 펑펑 우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시더군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저도 많이 놀랬지만 몇십 년 만의 재회가 마냥 기쁘지는 않더군요. 평생 엄마가 나를 버렸다는 생각에 원망만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이죠. 감정을 추스린 저는 엄마에게 왜 나를 버렸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원래는 병원에서 태어나는 대로 저를 데리러 올 생각이었답니다. 그런데 수술을 받고 치료를 하면서 병원비로 돈이 너무 많이 나갔대요. 몸도 편치 않은데 돈까지 없으니 아이를 데려와도 제대로 살긴 힘들겠다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일을 해서 돈을 모으면 아들을 데려와야지 생각했대요. 그리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답니다. 돈을 벌 수 있으면 가리지 않고 이 일 저 일 했나 보더군요. 그러다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는 사람이 접근을 해왔는데 그 사람이 엄마한테 사기를 쳤고 엄마는 빚을 진 채 멀리 섬까지 팔려가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외딴 섬에서 갖은 고생을 다 하고 살았대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둘이 힘을 모아 식당을 하며 살아가게 되었다 하더군요. 그러는 동안 20년이 넘게 세월이 흘러버렸고 아들도 이젠 날 잊었겠지 하며 살고 있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전 오열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간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니 이해는 되더군요. 저라도 그 상황이 되면 어찌할 수 없었을 것 같더군요. 그날 이후 전 시간이 되면 엄마를 만나러 갔습니다. 아저씨도 좋은 분이셨어요. 우리 모녀의 사정을 다 듣고 난 뒤에 저를 아들처럼 대해주더군요. 좋은 분 만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마음이 조금씩 열렸어요. 늦었지만 이 사람들을 내 가족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다 생각했죠. 그래서 전 제안을 했습니다. 그동안 택배 일하면서 모아둔 돈도 있었고 가게 정리하면 그 돈 보태서 새로운 곳에서 같이 새 출발하자고 했습니다. 아저씨는 찐빵 장사를 하자 하더군요. 하지만 전 그건 우리 집안만의 비밀 레시피로 남겨둬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신 엄마가 찐빵만큼이나 잘 만드는 음식을 가지고 승부하기로 했어요. 돼지고기가 듬뿍 들어간 김치찌개였죠. 목 좋은 곳에 자리 잡고 김치찌개 전문점을 열기로 했습니다. 가게를 준비하면서 우린 정말 한 가족처럼 똘똘 뭉쳤어요. 보육원에 남겨진 뒤로 평생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삶이었는데 이제서야 전 안식처를 찾은 것 같습니다. 엄마에게도 이제 고생 그만하고 아들 효도 받으면서 사시라고 했어요.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남은 여생 동안 정을 쌓으면서 살아가자 결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말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엄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